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6월 30일 오후 5시 넘어섰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대표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오늘 사의를 표명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니까 흔히 얘기하는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원장이 말이죠. 뭐라고 그랬느냐? 야, 나 같으면 사표 내겠다. 그 더러운 걸 보기 전에, 무서운 걸 당하기 전에 사표를 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사표 문제가 말이죠. 이 본격적으로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나는 사표 내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이것이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요, 이재명에 대한 지금 경찰, 그리고 이 검찰의 수사방이 굉장히 지금 옥죄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말이죠, 이 GH 지금 합숙소 문제가 지난번에 선거 때 이게 비선 캠프안에 있었느냐. 왜냐면 마침 그 GH 합숙소라고 당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그 숙소가 말이죠. 이재명 순회동 아파트에 바로 옆집에 있어요. 그리고 평수도 너무나 커. 이게 이 GH 일개 그야말로 이 경기도 주택공사의 합숙소가 이렇게까지 크냐? 뭔가 이상하다. 더군다나요. 이재명 부인 법인 카드로다가 이 김밥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가고 또 햄버거도 사가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옆집으로 배달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생기면서 이거 비선 캠프 의혹이 있다 해서 당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는데 그동안에 이 관리 사무소 압수수색을 마쳤고요. 오늘은 이 GH의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재명의 운명도 사실상 이제 다리 목숨일 것 같고 이인석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립니다. 생각입니다. 맨 먼저요, 이 매주 목요일 날이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바로 NBS 전국 지표 조사라고 하죠.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27일부터 3일간 엠블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그 다음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이죠. 이 긍정평가가 떨어지고 있고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월요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NBS는 데드크로스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간극이 말이죠. 이 긍정과 부정의 간극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미 한 2, 3주 전부터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여론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저기서 저와 비슷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월 세 번째 주보다 4%가 떨어져 가지고요. 49%고 그리고요. 54에서 49로 떨어졌고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요. 무려 5%가 올라가 가지고요. 32에서 37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럽다는 것이고 긍정평가하는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다가 32%, 소통을 잘한다가 19%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평가 왜 문제가 있느냐? 부정평가는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게 34%고요. 그리고 내각 인물 기용이 잘못됐다. 경험도 능력도 부족하다. 이게 20%로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소통, 그리고 이 제왕적 대통령의 탈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탈원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해수 공무원의 월북과 관련된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이 결단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일면 소통과 일면 결단, 이게 그 역대 어느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제법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32대 19 정도로 좀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더 중요하지만 독단적이라고 하는 이쪽 결단력과 독단, 이거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평가에서 제일 큰 원인이 뭐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의 독단과 일방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결단력이라는 표현으로 지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각 부처가 홍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그때그때 국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것과는 상당히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를 보면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3%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40%, 여전히 민주당은 26%, 그리고 정의당은 6%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요. 이 참고적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게 지난 월요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였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긍정은 46.6, 부정이 47.7, 한 1%포인트 정도 부정이 살짝 높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리얼미터에서도요. 긍정평가는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려스러운 점인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말이죠. 오늘 KBS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래서 이 인수위 때부터 이 국정 상황, 상황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처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이것이 이제 여론의 반영이 돼서 데드크로스 현상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대로 계속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지난 28일 MBC 뉴스회전 포커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보통 이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임기 초반에는 이 지지율이 한 7, 80% 정도 가는 게 정상인데 이번은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현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원인이 어디가 있든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서요. 제대로 국민 통합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 그리고 진솔한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고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좀 더 국민의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지금 내가 대구시장 당선인의 경우에는 자, 이런 테드크루스 현상과 관련해서는 그냥 짤막하게 참고 기다립시다. 라는 입장을 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여론을 뭐 한순간에 이렇게 딱 되돌리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돌아오고 나면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에서는 이제 이 데드크루스 현상이 다시 이 골드크루스 현상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분명해 보이는. 그래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우리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깊이를 더 심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이 성상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말이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입장을 김소연 변호사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 관련 증거도 많이 제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말이죠. 이번 주 내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말이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3년도 7월 11일 날 1차 성접대가 있었다 되어 있는데요. 그때 김성진 대표와 이준석 대표한테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하도록 모실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답하기를요. 그거 두 명을 이름을 얘기했다. 한 명은 국회의원이고 한 명은 기업인인데 두 명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한번 도와주겠고 힘을 써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요. 알선수재죄의 핵심이다. 이렇게 김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한 이후에 성상납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 일을 잘 처리해주겠다. 이런 이 알선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범죄인 알선수재에 해당된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명 중 이제 한 명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인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할 자료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런 이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서 김소연 변호사는요.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왔을 때의 여러 이 자세한 일정표 그 일정표는요. 이 비서들 개인 일정표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룹 일정표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그리고 환불 내역까지도 다 있다. 그리고요, 이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직원 장모 씨도 자료가 꽤 많아서 지금 제공해 달라 이렇게 설득 중에 있다고 밝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도 이 김성진 대표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저기여서 이준석 대표가 토론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을 한다면 이건 크게 오산이다 하면서요. 토론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이제 진중권, 신재 이렇게 지금 그리고 시계를 받았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상납을 해주니까 그리고서 시계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김성진 대표한테 시계를 줬다 이렇게 김성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 시계에는 전부 일렬번호가 있다. 그 일렬번호 한번 대봐라. 나는 시계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받은 적도 없고 찬 적도 없다. 전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시계 선물 받은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이 김성진 대표가 지금 오후까지 계속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후 진술을 하면 그때 이제 발표해 주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모두에서 지금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퇴가 이제 손절설도 나오고요. 고립작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팽 시그널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당내 패권 다툼이 최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박지원 원장이 그거 빨리 사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사표론에 지금 불이 붙어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오늘 지금 경주에서 말이죠. 이 월성 이 원전 본부에서 내가 왜 사퇴하느냐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 딱 잘라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뭐 누구라도 그러겠죠. 사퇴 가능성 그럴 경우는 없다. 이렇게 해서 사퇴론을 일축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경주에 있는 한국 수력원자력의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유심히 떠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과 관련해서는요.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박성민 의원하고는 박성민 의원의 지역구가 울산인데 내가 포항에 왔다고 그러니까 어제 포항에 나한테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럼 사퇴 어떤 상황인지 다 얘기를 다 들었고 박성민 비서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사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퇴를 승인한 바람에 사퇴를 된 것이다. 그리고 윤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믿을 그런 이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윤심이 있다 없다를 그런 박성민 이 의원이 그 윤심이 말이지 보니까 당신 사표 내래. 그래서 내가 당신 대표 자격이 없대. 대표 사퇴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서실장이 먼저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설령 들었다고 한들 그 얘기를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윤심 관련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듣고 그냥 사퇴를 수용했어. 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29일 날 페북에다가 뭘 올렸냐면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라고 올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아무리 계속해서 정치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본인의 성상납 징계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말들이 아무리 많이 나오고 자기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개혁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가야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당 지지율 추세나 정부 지지율 추세로 최근에 부침을 겪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는 방법은 작년처럼 개혁에 박차는 가능성밖에 없다. 그래서 개혁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경찰에서 소환 오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요, 아직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과 관련된 얘기를 쭉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지금 이제 워싱턴 방문 중에 있는데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역대 최대 금액의 검찰 인사 단행을 다 마치고 미국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탄핵하자. 그리고 해임을 거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 뭐 당론으로 결정된다거나 이렇게 세게 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용민 의원이 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문제점이 전달됐을 때 나름대로 이런 거를 이제 수용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무리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인사 비판하고 이거 총장 식물총장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한들 전혀 반응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해임 건의나 또는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흐름을 보면 말이죠. 정치 공세 차원에서라도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탄핵 문제를 집요하게 또 제기해서 불을 붙일 가능성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 GH 본사에 대해서요. 이 경찰, 남부경찰이죠. 이 본사에 대해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 합숙소는요, 전용 면적이 61평이고요, 50평, 전체 면적 60평이니까 대형 아파트예요. 이걸 갖다가 2020년도 8월 달에 9억 5천 보증금에 전세로 들어와서 직원들 4명이 썼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 측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이거 예비 선거사무소 비선 캠프로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고발을 한 것이 했고 지난 4월 달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달쯤 됐네요. 오늘 이제 GH 본사에 대해서도 아파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GH는요, 직원들이 원거리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신입 직원들 관사로 썼다. 그리고 4명이 썼다.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에서도요, 전부 다 직원이건 합숙소가 맞는데 GH 직원 합숙소 100개가 넘는다. 어떻게 이재명이가 이것까지 다 알겠느냐? 잘 모른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요. 지금 경찰에서는 왜 하필이면 옆집을 갖다가 합숙소로 임차했느냐? 경위가 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이걸 합숙소로 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경기도 성남시장이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신상진 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여기에서 투기를 구성해갖고 비리 의혹을 전부 다 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이죠, 3건을 추가적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인수위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인수위에 설치된 정상화 특위에서 이 3가지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누락됐다. 그래서 이게 공정에 맞지 않다.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성남시의 지난 3년간 공무원 이메일을 자동적으로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것도 증거인멸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남 풋볼클럽의 부적절한 지출. 왜냐하면 지출을 하려면 이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이름만 있고 서명도 없는 이런 엉터리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이 3건 말고도 부적절한 사례가 12건이나 되는 이 12건에 대해서는요. 감사 권고를 하기로 그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인수위원장이 지금 임종순 씨인데 종합적인 결론 보고에서 회화 비리, 세비리 청산, 공정과 혁신의 성남, 그다음에 성남시 우이상과 브랜드 가치 최대화 이 세 개 비전을 지금 신상진 당선인이 추진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비리를 먼저 없애겠다. 발본색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GH 이제 압수수색까지 됐기 때문에 피고발인이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재명 의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 관련자 조사가 임박했다라고 지금.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현옥 이 사장은 말이죠,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에 성남 풋볼클럽 그리고 주민은행의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도 2월에 JH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작년 11월에 퇴사한 바 있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말이죠, 이 법인카드 의혹, 그 다음에 풋볼클럽 의혹,
백전 아파트 의혹,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GH 압수수색 의혹, 모든 의혹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굉장히 경찰에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이재명이 제대로 한번 걸린다. 그래서 이재명의 소환 이 수사는 이제는 뭐 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다. 잠시 후에 여러 가지 나토 회의 관련 또 이 김건희 관련 동안 뉴스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